지구와 연결되는 특별한 시간, 지구별 라디오 목서윤입니다. 누구는 햇살 같고 누구는 바람 같고 누구는 고요한 바다 같다. 그래서 삶은 서로 다른 자연이 어우러진 한 폭의 풍경이다. 작가 유채글 씨가 전하는 말입니다. 자연이 이토록 아름답고 빛나는 비결은 생김새와 역할이 전혀 다르더라도 그 속에서 조화를 이뤘기 때문인데요. 마치 바다와 해변의 모래, 높이 솟은 나무와 작디 작은 잔디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자연의 일부인 우리는 어떨까요? 과연 한 폭의 풍경으로 자연 속에서 조화롭게 자리하고 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For a while there it was rough, but lately I've been doing better than the last 4 cold Decembers I recall. And I see my family every month. I found a girl my parents love. She'll come and stay the night, and I think I might have it all. And I thank God every day for the girl He sent my way. But I know the things He gives me, He can take away. And I hold you every night, and that's a feeling I wanna get used to. But there's no man as terrified as the man who stands to lose you. Oh, I hope I don't lose you. Please stay. I want you, I need you, oh God. Don't take these beautiful things that I've got. Please stay. I want you, I need you, oh God. Don't take these beautiful things that I've got. Please don't take. I found my mind, I'm feeling sane. It's been a while, but I'm finding my faith. If everything's good and it's great, why do I sit and wait till it's gone? Oh, I tell you, I know I've got enough. I've got peace and I've got love, but I'm up at night thinking I just might lose it all. Please stay. I want you, I need you, oh God. Don't take these beautiful things that I've got. Please stay. I want you, I need you, oh God. I need these beautiful things that I've got. 안녕하세요. 배우 유인나입니다. 전주와 완주를 하나로 누리는 완벽한 생활의 중심. 교통은 빠르게, 문화와 예술은 가깝게. 스카이브리지에서 커뮤니티까지 프리미엄이 일상이 되는 집. 전주 완주 대라수 어썸브리지. 문의 063-255-4888 대라수건설. 2025년 9월 9일 화요일 지구에 전하는 노래 벤슨 분의 Beautiful Things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으로 시작해 봤는데요. 글쎄요. 저 하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뭐 이렇게 애매하게 답변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또 인간 전체로 놓고 보면은 어떻게 답해야 하나 싶은 어려운 질문이기는 하죠. 좀 어려울 순 있지만 지구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래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는
깊이 고민해 봐야 하는 질문 같아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또 다른 해결책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이곳에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참여 번호 샵 194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사진 포함 문자도 100원인데 9월달 에코챌린지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해 주시기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소비하시는 친환경 농산물 뭐가 있는지 혹은 어떤 식으로 친환경적으로 농사 지으시는지 지구별 라디오로 인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해 주시는 분들 중 한 분께는 새로운 여정 에어로케이 항공에서 청주에서 출발하는 나고야 항공권 선물로 드릴게요. 지구별 라디오, 그럼 지금부터 푸른 지구를 위한 여정 시작합니다. 알고 들으면 더 재밌는 지구 이야기. 별모음 집. 오늘의 별모음집 환경상식은 페라메트릭 보험입니다. 페라메트릭 보험은 바람이 불지 않거나 태양광이 부족할 때와 같이 특정 기상 조건이 충족되면 보상이 이루어지는 기후 리스크 커버 보험인데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기후 조건에 민감하잖아요. 이런 불확실성은 자금 조달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기후 리스크는 단순히 날씨 문제를 넘어 금융과 투자 구조 전반을 뒤흔드는 요인이죠. 그러다 보니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이 보험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극단적인 기상 이벤트가 아시아 지역에서 더 빈번하게, 더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재생에너지 부문이 더 많은 페라메트릭 보험 상품을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지구별 상식 별모음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표준 FM 94.3, 101.7MHz에서 진행되는 지구별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지구와 더 가까워질 여러분을 위해 지구별 라디오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싱싱한 조개 요리를 푸짐하게 즐길 수 있는 전주 조개주인에서 식사권을, 남원 시외버스터미널 옆 백지약국에서 종합건강영양제를, 좋은 재료와 정성으로 만든 먹거리 정읍 솔나무 떡집에서 떡 선물을, 빙상 경기장 앞별 5개 장수돌 침대 전주점에서 바이오 찜질팩을, 예쁜 아기의 행복한 꿈 파파이아 스튜디오에서 가족 사진 촬영권을, 농장과 식탁이 가까운 약선 채식 성찬 감로원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환경 이슈에 대한 우리 지역민의 외침을 듣다. 현장의 메아리. 국내 환경할 이슈 살펴보고 현장에서 도민들의 생각도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현장의 메아리 김누리 기록활동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환경과 생명의 길을 따라 걷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전해주신다고요? 네, 일명 세 사람 행진인데요. 바로 어제도 서울의 사당역에서부터 서울행정법원까지 5km가 넘는 거리를 이제 걸어온 분들이 계셨는데요. 예. 시간을 더 거슬러 오르면 무려 약 한 달 전인 8월 12일부터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전북지방환경청에서부터 군산, 서천, 부여, 공주, 세종, 천안, 평택, 화성, 수원, 안양, 용산, 그리고 이제 어제 서울행정법원까지 약 한 달 동안을 거의 매일 쉬지 않고 걸어온 행진단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어제 드디어 마지막 행진이 끝났고요. 그동안 저도 짧은 며칠이나마 함께 할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도대체 이 행진이 어떠한 이유로 시작되었고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 어째서 그 먼 거리를 걸어야만 하게 되었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전주에서 서울까지가 250여 킬로미터더라고요. 가장 더운 한여름에 무려 전주에서 서울까지 발로 행진을 해야만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 나눠볼 텐데요. 우선 세 사람 행진이라는 행진의 이름부터가 인상적이에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세 사람 행진을 쉽게 풀어 말하면 새와 사람처럼 인간과 비인간 생명들이 다 함께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만들어가기 위한 행진인데요. 예. 혹시 전북 군산에 있는 수라갯벌에 대해 들어보셨을까요? 네, 특히나 저희 지구별 청취자분들이라면 알고 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럼 보셨을 것 같은 재작년에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수라의 배경이 되는 그 수라갯벌인데요. 예. 전 지구적으로 가장 주요한 철새 도래지 중 한 곳이고 특히 동아시아 대양주 지역에서 살아가는 철새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고 도중에 머무르는 핵심적인 장소로 손꼽히는 갯벌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행진단을 걷는 분들이 특히 지켜내고자 하는 새들은 바로 그 수라갯벌의 털을 잡고 살아가는 새들이고요. 또 수라갯벌에서는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법정 보호종도 무려 64종이 서식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서천갯벌과도 가깝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만큼 새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는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비단처럼 수를 놓았다라는 뜻의 수라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수라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곳인데 황윤 감독의 영화 수라 저도 참 인상적으로 본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서 보면은 수라갯벌은 새만금 신공항이 예정된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수라갯벌의 새와 생명을 지킨다는 것은 이 새만금 신공항과도 관계가 있는 이야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새만금 신공항뿐 아니라 전국에 현재 계획되어 있는 10곳의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같이 외치는 행진이기도 해요. 예. 네, 다소 꺼내기가 무겁고 조심스럽지만 작년 12월 29일에 무안공항에서 있었던 제주 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새들과 비행 경로가 겹치는 항공기와의 조류 충돌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 문제인지를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예. 그런데 이 새만금 신공항이 계획된 수라갯벌은 무안공항보다 조류 충돌 위험도가 적게는 134배, 많게는 650배까지 더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네. 새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는 거죠. 네. 또 실제로 그 가장 많은 조류 충돌이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높이에서 일어난다고 해요. 예. 그래서 국내에 이미 15공항이 있고 또 11개의 공항이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 신공항 같은 새로운 공항들이 꼭 건설되어야 할지를 자꾸 되묻게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 무안공항에서 있었던 가슴 아픈 참사 때문에 이 조류 충돌의 위험성이 대두되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 이전부터 새만금 신공항을 반대하는 운동은 계속 이어져 왔잖아요. 네. 그럼 새만금에 신공항 이야기가 나오게 된 그 배경, 계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새만금 신공항은 새만금 간척 사업에 이어서 진행되고 있는 신공항 사업인데요. 전북도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마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 이 사업은 1991년부터 전북 군산과 김제, 부안으로 이어지는 서해안의 33.9km 길이에 무려 세계에서 가장 길다란 방조제를 지어서 예. 바다와 갯벌을 간척하고 땅처럼 또 매립한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정부에서는 호남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바다를 땅으로 만들어서 그 위에 농지나 산업단지, 관광지 등을 조성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이제 재작년에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그 새만금 잼버리 대회에서 얼마간 밝혀진 것처럼 아무리 땅처럼 메웠더라도 바다에 있던 소금기가 그대로 남아있거나 또 비교적 좀 물처럼 단단하지 못한 간척지에서는 농사를 짓기도 좀 어렵고 함부로 건물을 세우기도 어렵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예. 그래서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땅이 전부 대부분이 허허 벌판으로 남겨진 채 원래 있었던 생태계 환경만 크게 파괴가 되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2016년부터 전라북도와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바로 새만금 신공항입니다. 처음에는 잼버리 대원들의 그 이동, 여기까지 오기 위한 그 이동을 위한 공항이 필요하다는 명목을 앞세워 시작하기는 했는데 정작 아직까지 아이러니하게도 건설을 시작하지조차 못한 사업이에요. 네,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잼버리가 개최되기 전까지는 새만금의 공항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로 늘 잼버리가 언급되고는 네. 했죠. 그 몇만 명이 한꺼번에 모이는 그 큰 국제 행사에 이들이 다 한 번에 새만금을 찾으려면은 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논리였잖아요. 네. 그런데 잼버리가 그것도 역시 좀 마음 아프게 끝나고 나니까 딱히 공항을 더 이상 주장할 명분이 없어진 것도 사실인데 그럼에도 신공항 계획은 계속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 사람 행진단이 한 달간 길 위에 나선 이유도 이것과 관련이 있죠. 지금 다가오는 9월 11일에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재판의 최종 선고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2023년 3월부터 시작되어 어느덧 2년 반째 이어진 재판인데요. 이제 그 결과가 내일 모레쯤에 어떻게 내려질지에 따라서 앞으로 신공항 건설이 시작될지 말지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 수락의 뼈이 지켜질지 사라질지도 결정이 되는데요. 이번 행진은 그 소송을 주관하는 재판부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수락의 뻘이 보존되어야 할 이유를 온몸으로 설득하기 위한 긴 여정이기도 합니다. 예. 실제로 수락의 뻘에 살아가는 생물 중 큰 뒷부리 도요라는 이름의 도요새는 매년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알래스카까지 1만 킬로를 날아가는데요. 근데 일주일간 한 번도 쉬지 않고 날다가 잠깐 내려와서 이제 쉬어가기도 하고 먹이도 먹고 체력을 회복하기도 하는 곳이 바로 새만금 땅이 되어버린 이 서해안 갯벌이거든요. 예. 그래서 서해안에 도착했을 때는 몸무게의 절반이 빠져버릴 정도로 기진맥진에 있게 되는데 어떤 새에게는 그토록 기다리고 또 기다려왔던 휴식처이고 또 다른 새에게는 평생 털을 잡고 살아가는 집이 바로 수락의뻘이라는 것을 알려주려는 행진이기도 해요. 아무리 저희가 인간이 오랜 시간 걷는다고 할지언정 그 새들이 단번에 날아가는 거리에 비하면 한없이 짧을 뿐이라는 걸 알려주려는 걸음이기도 합니다. 새들의 길을 따라서 인간이 대신해서 걷는 좀 소중한 발걸음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건데요. 이제 시작은 전주에서 했지만 앞서 말씀하셨듯이 뭐 부여, 세종, 뭐 평택, 뭐 수원 많은 곳을 거쳐서 이제 수도권에 다다른 행진단인데요. 이 행진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던 건가요? 네, 새만금 신공항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공항 그리고 난개발의 문제의식을 느끼고 수락 갯벌을 포함하여 또 지구의 자연 생태계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자유롭게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북도에 거주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네. 가덕도나 제주처럼 다른 신공항 계획지에서 투쟁하시는 분들도 와주시고 가족 단위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오셨던 분들도 계셨고 선생님을 따라서 학교에서 오셨던 학생분들도 계셨어요. 예. 그래서 그날 행진에서 저희가 처음 만났는데도 이제 몇 시간씩 수킬로미터가 넘는 긴 거리를 같이 걷고 또 땀을 흘리고 노래하고 춤도 추고 구호도 외치는 과정에서 서로 한마음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또 길 위에서 함께 노래와 춤을 즐겼다고 하니까요. 사실은 이게 환경 파괴를 막아야 한다는 그 큰 막대한 임무를 맡고 있어서 무거울 수도 있지만 행진 자체는 생각보다 즐겁게 진행이 되었구나라는 네. 생각도 들어요. 오늘 그 직접 행진에 참여하신 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담아 오셨다고요? 네, 그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전부 다 소개해 드릴 시간이 없어서 아쉬울 만큼 정말 많은 분들께서 기꺼이 인터뷰에 응해 주셨는데요. 그럼 첫 번째 현장 메아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거주 중인 그 20대 대학생인데요. 이번 세 사람 행진은 제가 SNS, 트위터로 먼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경기도 지나가니까 이제 한번 가보자 해서 왔고 이미 희망뚜벅이라고 옵티칼에서 진행하는 뚜벅이를 한번 했어서 저는 쉽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멜로디언이랑 같이 이렇게 참여해주신 따로 계기가 있을까요? 원래 제가 집회할 때 누군가는 응원봉을 들고 나가고 누군가는 깃발을 들고 나가잖아요. 이게 저의 그 응원봉이자 깃발이었어요. 저는 이걸로 이제 사람들에게 힘도 주고 저 혼자만의 이제 재미도 즐기고 약간 그러고 재밌게 다니고 있어요. 저는 그 전주에서 한 집회에서 이제 새만금 신공항 건설 반대하고 부동이 촉구하는 차원에서 삭발을 진행했었는데요.
내 주변에 이제 왜 삭발했냐고 누가 물으시거나 아니면 수라갯벌 이야기나 새만금 관련된 이야기 할 때 예전에 그 군산에서부터 서울까지 삼보일배해서 오신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얘기 할 때마다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번에 처음부터 참여는 못했지만 그래도 행진할 때 그때 기억을 좀 되살리면서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함께하고 싶어서 시간을 내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저는 수라갯벌 길라잡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수라갯벌을 여러 번 다녔었고 그래서 이 신공항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마지막 싸움일지도 모르는 이번에 또 다시 한번 큰 행진을 한다길래 도저히 시간을 못 내고 있다가 이번에 겨우 이제 날이 나서 오게 되었고요. 오늘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노래도 부르고 하면서 또 저기 지나가면서 만나는 시민분들이 많이 호응해 주셔가지고 생각보다 이 싸움 할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또 다시 들었고 약간 또 희망을 좀 회복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 담아 오셨네요. 근데 공통점이 있다면 이제 평범한 시민분들이지만 조금이라도 마음을 보태고 싶다는 거, 그리고 생명의 중요성과 이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그런지 답변을 해주시는 분들의 표정이 무척 밝아서 저도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 경찰차에 인도를 받아서 사전에 이제 집회 신고를 하고 차도를 걷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과 자동차를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예. 도중에 좀 리드미컬하게 경적을 울리면서 저희에게 화답을 해주시는 분들도 오. 계셨고 예. 또 길거리에서 고생한다고 파이팅을 외쳐주시면서 먹을거리를 나눠주시는 시민분들도 계셨는데 그래서 또 걸으면서 힘이 났던 것 같아요. 또 이제 중간에 인터뷰 중에 삼보일배 얘기를 꺼내신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저도 따라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예. 그 2003년에도 새만금 사업을 막기 위해 65일간 부안에서 서울까지 새 걸음을 걷고 또 한 번 절하면서 아주 먼 거리를 나아가는 행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행진은 이제 새만금 전체 사업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힘을 보태기 위해 진행되었고 아쉽게도 승소하지 못해서 지금까지의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었긴 했지만 예. 그 사이에 개발로 인하여 일어난 많은 문제를 저희가 다 함께 지켜보았으니 다들 이번에는 좀 더 나은 결과가 있겠지 하고 간절한 기대를 품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2003년에 그때 그 삼보일배 이후에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 사업에 어떤 경각심을 느끼고 연대해 주시는 분들도 그만큼 많아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혹시 누리님도 이번 행진에 참여를 하셨으니까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실까요? 네, 제가 끝으로 참여했던 날 중 하루는 국제 연대의 날이었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의 수라갯벌에 연대해달라는 메시지를 요청을 드렸을 때 정말 짧은 시간 동안 23개의 나라에서 수라갯벌뿐만이 아니라 전 지구의 평화를 지켜내자는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새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살아가는 것처럼 수라갯벌이 처한 상황이 단순히 대한민국 이 나라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는데요. 예. 또 그날 그 메시지들에 좀 응답한 발언을 해주셨던 제가 되게 존경하는 선생님의 발언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말들이 있었는데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잠시 읽어보아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네. 우리의 행진은 시내가 흘러 강으로 가고 갯벌을 지나 바다로 가듯 넓어졌습니다. 갯벌들이 연결돼 있듯 갯벌이 강과 바다와 연결돼 있듯 우리들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환경과 평화운동, 노동과 농민과 동물권 운동은 분리될 수 없이 한데 엮였습니다. 그것들은 공통적으로 자기 설 땅의 이야기였습니다. 자기 땅, 자기 삶의 자리를 빼앗긴 이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땅을 빼앗기는 이들은 압니다. 어떤 지역이든 어떤 나라든 어떤 인종이든 혹은 종이든 뺏기는 이들은 서로의 처지를 말없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진을 하면서 그 땅이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오는 길에서 우리를 둘러싼 살아있는 혹은 죽어있는 생명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만의 것이 아닌 그렇지만 우리에게 연결된 수많은 낯선 우리들에게 전부인 그 땅, 우리 수라갯벌을 위한 여정에서 세계 곳곳과 손잡을 수 있어서 가슴 벅차게 반갑습니다. 수라갯벌은 우리 모든 존재들의 땅이자 삶이자 세계입니다. 오, 이 발언문의 일부를 들으니까요. 이 세 사람 행진을 관통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딱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달간 이어진 이 행진은 어제 서울행정법원에 도착하면서 마무리가 되었고 이번 주 목요일, 내일 모레죠. 새만금 신공항 취소 소송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서울행정법원에서 끝난 행진 대열이 이후에도 이어가게 되는 활동이 또 있을까요? 네, 지금 법원 앞에서는 매일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또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새만금 신공항 취소 판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어서 아마 그 시위를 집단적인 시위로 더 크게 확장하고 있고요. 또 전북지방환경청 앞에서도 천막 농성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길 위에 신부로 잘 알려진 문정현 신부께서 그 농성 자금을 그동안 매일같이 지키시면서 이 신공항 사업이 취소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수많은 글귀를 서각으로 새겨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 서각을 법원 앞에 두고 함께 새들의 소리를 따라 부르는 대회를 열거나 삼보일배의 정신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그 자리에서 1만 배를 드리거나 또는 일반문의 발언을 이어가자는 등의 여러 활동을 소송 당일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진처럼 누구든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하니 혹시 서울이나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함께 해주신다면 먼 거리를 걸어오신 행진단 분들께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에 마지막 순간까지 또 땀방울을 흘리면서 갯벌의 생명들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시민운동 현장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그럼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새만금 신공항과 세 사람 행진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MBC 라디오 기후변화로 인해 인류는 곧 비싼 기후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비싸? 얼만데? 2050년이 되면 지금 네가 마시고 있는 커피가 8배 비싸질지도 몰라. 8배? 너무 비싼데? 네가 쓰는 화장품도 비싸질걸? 폭염으로 생물자원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다 비싸져? 아, 벌써부터 머리 아프네. 아파? 아프면 안 돼. 네 실손 보험료도 확 오를 수 있으니까. 온열 질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거든. 나 어떡해? 비싼 기후비용을 줄이는 건 지금 우리의 기후행동. 나를 위해 지금부터 전자영수증 주세요. 기후행동 시작! 공익광고협의회. 94.3 MBC 라디오 지구를 살리는 1분 에코마이크.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에 생물 다양성 감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수많은 동식물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점점 멸종위기 동물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며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건 단순한 멸종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과도 연결된 문제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플라스틱 사용이나 무분별한 개발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우리가 지구에 남은 시간을 연장하고 싶다면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해요. 저는 지금 일회용품 줄이기, 길에서 보이는 쓰레기 줍기, 그리고 친구들과 환경에 관련된 책을 읽는 등을 통해 생물 다양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거창한 행동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작은 실천이 지구를 살릴 수 있다는 것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구별 라디오 화요일 순서 현장의 메아리. 오늘은 김누리님과 함께 세 사람 행진과 관련한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도 문자로 함께 해주시려면 문자번호 샵 1943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에요. 자, 새만금 신공항이 계획된 곳이 수라갯벌이라는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또 이 수라갯벌을 직접 두 눈으로 보지 않는다면 이곳이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잘 그려지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수라갯벌에 공항이 들어선다는 게 단순히
생태계 파괴 문제 외에도 또 다른 문제들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이야기를 나누려면 다시 새만금 사업의 시작점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예. 애초에 새만금 사업은 경제 개발을 명목으로 시작되기는 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다를 강제로 메웠기 때문에 안전하지가 못하게 된 그 땅에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오려는 기업이 거의 없었을 뿐더러 신공항은 더더욱이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이에요. 또 국내에 있는 기존의 많은 공항들이 적자를 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수라갯벌과 불과 1.35km 떨어진 거리에 이미 군산공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새만금 신공항이 필요하다라고 찬성하시는 분들이 아유 우리 지역에 변변한 공항 하나 없지 않느냐라고 늘 말씀하시죠. 근데 실은 이미 군산공항이 존재하고 있는 건데요. 더군다나 이 군산공항마저도 적자의 이용객 감소로 그나마 몇 개 있던 취항 노선도 없어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 하루에 단 2편의 비행기만이 취항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2020년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비행 편수 대비 조류 충돌 위험도가 무안공항의 1.2배를 넘어서 전국에서 지금 운영 중인 공항 중에 5번째로 높다고 해요. 그래서 수라갯벌의 조류 충돌 위험도가 높은 이유도 그 군산공항과 가까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 무엇보다 새만금 신공항이 국제공항으로 홍보가 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활주로가 군산공항보다도 짧게 계획되어 있어서 국제공항으로 쓰일 수 있을 확률이 매우 작은 실정입니다. 네, 또 이번에 참담한 참사로 인해서 우리가 이 활주로 길이가 왜 길어야 하는지도 네. 알게 되었잖아요. 네. 예. 근데 우리가 막연히 국제공항이 들어선다고 할 때는 무슨 뭐 인천국제공항까지의 규모는 아니어도 뭐 김포나 부산 정도의 규모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실제 그 규모를 들여다보면 어처구니 없게도 군산공항만도 못한 규모인 거잖아요. 네. 예, 이걸 갖고 뭐 아시아 서해안 지역의 뭐 허브가 되겠다 뭐 이런 거는 정말 아무 말인 것 같고요. 여러 정황을 종합해 봤을 때 군산에 신공항을 지으려는 이유는 따로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이 군산공항이 적자를 내는데도 계속 운영될 수 있는 이유로 그곳이 민간공항인 동시에 주한미군이 군사훈련을 하는 공군기지로도 활용되는 군공항이기 때문인데요. 예. 그래서 새만금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도 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한다는 것이에요. 현재 군산공항과 새만금 신공항 사이에 미군 관제탑을 건설하려는 계획도 진행 중이라서 만약 새만금 신공항이 생긴다면 그곳 역시 미군 기지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을 위해 군산항에 미군 MRO 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것을 협상 카드로 꺼냈던 만큼 네. 군산에 많은 땅이 이미 기지화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무수한 생명들이 살아가는 땅 위에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기지를 세우고 확장하려 하는 현실이 조금 모순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넓은 생명의 보고인 갯벌이 새만금의 마지막 갯벌이기도 한 수라 갯벌이 혹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땅으로 이용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인 것이군요. 예, 그렇다면 한미 관세 협상의 진행 상황도 이제 다가오는 취소 소송의 선고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소송 결과에 수라갯벌의 미래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가 함께 달려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력이 되시는 분들께는 취소 소송 반청을 와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예. 만약에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걸 보여준다면 재판부에서도 또 마지막까지 더 고심해서 더 나은 판단을 내려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행진단의 활동가분의 목소리를 담아 오셨다고요? 네, 그동안 세 사람 행진을 이끌어주신 평화운동단체인 평화바람의 활동가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보았어요. 이번 소송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사람 행진단의 딸기입니다. 이번 세 사람 행진단은 전북지방환경청에 현재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가 도착해서 2차 제보안을 내려진 그런 결과 속에서 9월 11일에 열릴 행정법원의 판결이 이번
새만금 신공항의 판로를 가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06년에 대법원에서 새만금 사업과 관련되어서 새만금 사업의 지속을 결정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법원은 환경의 피해보다 경제개발의 이익이 더 클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20년 가까이가 지난 오늘 우리에게 닥친 기후위기와 새만금 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태계 파괴, 그리고 새만금호의 오염, 어민 생태계의 완전한 해체의 상황들을 보았을 때 이것은 지난 대법원 판례가 잘못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은 반드시 이런 잘못된 정책 결정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판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법원이 비록 절차적으로 법률적 하자가 없는지를 검토하는 법원이라고는 하나 이러한 사업의 목적성과 이 사업이 착공되었을 때 미칠 향후 영향을 생각해왔을 때 반드시 행정법원에서는 기후재난, 또 시민의 안전, 조류충돌 사고라는 이 어마어마한 참사의 예방을 위한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래서 이번 새만금 취소 소송이 저희의 승리로 새만금 사업의 취소 판결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행진을 네, 들어보니 정말 어떤 마음으로 전주에서부터 서울까지를 직접 발로 걸으신 건지를 알겠네요. 네. 시간 관계상 저희가 한 선생님의 이야기만 들어보았지만 예. 또 다른 선생님께서는 수라갯벌을 포함한 모든 동식물을 지구 공동체에서 함께 공존하는 식구로 표현해 주셨던 게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네. 자연보다 인간이 우월하다거나 혹은 인간이 자연을 이용하고 착취할 수 있는 힘을 지녔다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의식이 이제 더더욱이 오늘날의 기후위기 상황에서는 시대착오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수라갯벌은 그동안 곁에서 사라져갔던 가족이나 친구와도 같았던 수많은 갯벌들을 지켜보면서 지금까지 꿋꿋이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긴 시간을 헤아려서 저 또한 법원이 시대적 사명을 짊어지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깊이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자, 법원의 판결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데요. 혹시라도 패소한다면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항소가 이어질 것 같고요. 또 활동가 선생님께서 나눠주신 말씀처럼 현재 전북지방환경청에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왔는데 공사를 시작하기에는 아직 문제가 너무 많다고 반려를 시켜서 2차 제보안이 진행 중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설사 소송에서 지더라도 전북지방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서에 부동의를 해주신다면 신공항 건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진이 진행되는 동시에 매일 환경청 앞에서 천막 농성도 이어지고 있고요. 또 날마다 선전전이나 취침 농성, 그리고 작은 문화제 같은 여러 행사가 열리고 있어서 여기에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많은 걸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간은 그간 새만금 개발 사업의 핵심이라고도 이야기되는 신공항과 이를 환경 문제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 정도로만 그동안 너무 납작하게 다뤄져온 시민분들의 진심 어린 모습을 옆에서 좀 깊이 있게 살펴본 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끝으로 전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저 또한 전북 도민으로서 오랜 시간 새만금 신공항이 기회의 땅인 줄 알고 살아왔었지만 그 기회를 위해서 애꿎은 생명들이 희생되어야 한다면 그 피와 눈물이 묻은 땅을 딛고 살아가는 삶이 좀 많이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신공항 문제가 좀 어렵고 낯설게 느껴지시겠지만 나의 삶이 소중한 만큼 다른 모든 생명들의 삶도 중요하다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 주신다면 더 많은 것들이 달리 보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 같이 생명을 죽이는 땅이 아니라 살려가는 땅의 도민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 끝으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새만금 신공항 취소 소송 판결을 앞두고 길에 나선 세 사람 행진과 관련한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김누리 활동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푸른 하늘, 맑은 물, 상쾌한 바람. 잠깐 우리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세요. 작은 마음을 모아 큰 변화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지구별 라디오.